직류기의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하였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전기자 권선의 병렬회로 쓰는 국수와 같다. 그리고 2번 브러쉬의 수는 2개가 아닙니다. 이 역시 국수와 같습니다. 이 역시도 국수와 같습니다. 3번 전압이 낮고 비교적 전류가 큰 기기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균합선 접속을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권과 중권을 중심으로 공부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우리 병렬회로스는 뭐랑 같다? 국수랑 같다. 그리고 용도는 무엇입니까? 저전압 그리고 대전류에 활용된다. 저전압 그리고 대전류에 활용된다. 균일한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고리가 필요하다. 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균합판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중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렬권이라고 하죠. 병렬권. 고패이 중권과 파권에서 우리 중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30번 볼게요. 직류 분권 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이 V는 30 플러스 IF 분의 950 IF이고 IF는 계좌전류, V는 무브와 전압으로 주어질 때 계좌회로의 저항이 25ohm이면 몇 볼트의 전압이 6이 되는가? 6이 되는가? 6위 기전력을 물어본 거네요. 2를 물어본 겁니다. 발전기입니다. 단자 전압보다 큽니다. 6위 전력이. 이걸 참고하고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계좌정이 25ohm입니다. 이때 계좌 전류는 I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5ohm분의 단자 전압이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 본다면 V는 30 플러스 25분의 V 950 곱하기 25분의 V, 이것을 양변에 25를 곱해주면 25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25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0, 5, 3, 15 750이 되네요. 750 플러스 약분되니까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950 V가 되죠. 이것을 한 군데다가 식을 정리해보면 V제곱 플러스 750 V는 950 V가 되죠. 이항하게 되면 V제곱은 200이 됩니다. 200V. 그 다음에 V를 하나씩 없애주면 V는 200V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1번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계좌 전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여기가 구한 게 우리가 200으로 구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IF를 또 계좌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6위 기전력이다 그러면은 2는 기계상수 K, 극당 자속수, 그 다음에 RPM. 이 공식이 일단 떠오르셔야 되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6위 기전력은 V 단자전압 플러스 IA RA인데 문제에서 무부하니 이 부분이 없는 거니 이 두 개는 부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같다고 보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31번 출력이 20kW인 직류 발전기의 효율이 80%이면 손실은 몇 kW인가?
이건 뭐 효율이죠. 효율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이건 뭐 전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전기에서는 규약 효율에서 발전기랑 전동기 측면으로 나눠지는데, 발전기 왜 출력으로 구분짓는가? 출력이 곧 전기다.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효율이 80%래요. 입력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출력이 20 플러스 손실, 이것이 뭐예요? 0.8이래요. 풀면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은 5kW가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볼게요. 직류기에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이에요.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네요. 잔류자기가 없어도 된대요. 외부에서 꾸준히 잔류자기를 주는 거죠. 자기장을 준다는 거죠. 자기력선을 준다는 거죠.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는 것을 타여자 발전기라고 합니다. 타여자 발전기 뭐라고요? 외부에서 자기력선을 준다. 그래서 정전압 특성이다. 타여자 발전기는. 34번 보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요, 보상권선을 주 자극변에 설치한다. 전기자에 상대하는 면에 슬롯을 만들어 슬롯 안에 설치하는 권선으로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대부분의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을 상쇄시킨다. 보상권선이요. 어떻게 해요? 전기자 전류와 방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 방향 180도의 전류를 흘려줌으로써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4번의 답은 4번,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흘려주면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의 기자력을 상쇄시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린다면, 보상권선은요, 전기자 권선과 또 직렬로 설치합니다. 보상권선,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설치합니다. 10극인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600, 팍권이고요. 매극 자속수가 0.01 웨버, 회전속도가 600 rpm 1대의 유도 기전력은 기계상수, 극당 자속수, 회전수를 곱하면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라고 했죠? 유기전력.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기계상수 60A인데 팍권이니까 병렬의 로스가 2네요. 그리고 극수가 10이고요. 도체수가 600이고요. 네. 10극을 우리가 P라고 얘기하죠. 총 도체수가 Z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병렬의 로스, 이거를 우리가 A, 병렬의 로스, 그래서 팍권은 2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게 기계상수, 그 다음에 곱하기 극당 자속수가 0.01 곱하기 600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00V가 나와요. 가동 복권 발전기에 내부 결선을 바꾸어 직권 발전기로 사용하려면, 우리 복권 발전기는 뭐라 그랬어요? 직권 발전기랑 분권 발전기를 합쳐 놓으면 복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동과 차동이 있는데 가동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의 자기력선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끊으면서 발전을 하는 건데 직권 발전기로 하려면 모르겠어요. 이 분권을 일단 없애버려야겠죠. 이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답은 3번과 4번은 답이 아니에요. 버리세요. 우리는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 중에서. 외분권입니다. 외분권이 있어요. 내분권이 있고 외분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외분권. 분권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분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직권 발전기로 사용한대요. 끊어서 저 안드로메다에다가 버리면 되겠습니다. 끊어버린다. 개방시킨다. 답은 2번입니다. 직류기의 정류작용에서 전압정류를 하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압정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한다고요? 정류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보극을 떠올리세요. 보극 설치. 반대로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의 대책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기억해 주세요. 보급.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정류를 깔끔하게 하려면요,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됩니다. 작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인덕턴스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정류 시간을 길게 한다. 이 말은 주변 속도, 회전 속도를 감소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전압 정류라고 하는데요. 리액턴스 전압을 기본적으로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극을 설치한다고요. 보충한다고요. 극을 보극이라고 합니다. 극을 보충해서 전압 정류에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극 설치라고 합니다. 200kW, 200V의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0255일 때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전압 변동률은 기본적으로 요거 기억해 주세요. 전압 변동률. 얼마큼의 전압이 변동을 하는 건가? 그래서 2차 측을 기준으로 해요.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뺍니다. 우리 발전기니까 발전기는 뭐라고요? 유기전력이 큽니다. 뭐보다요? 단자전압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자전압, 무부하전압은 유기전력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기 앞서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도요, 절대로 이렇게 전압 변동률이 25%, 20.5%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래요. 저는 딱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2는 뭐예요? 기계상수, 극당 자속수, 회전속도 이 공식인데, 근데 이 공식이 아니라 문제에서는 이걸 주질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무부하 전압, 단자 전압, 유기기전력의 관계 2는 이거죠. V 플러스 IA R의 이 공식을 활용하셔야 돼요. 단자 전압 몇입니까? 200V예요. 플러스 IA는 무엇입니까? IA. 여기 이 관계에서 직육이니까 P는
VI잖아요. 여기서 2 곱하기 kg니까 10의 세제곱은 전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 I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A가 되겠네요.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0.025 ohm이랍니다. 계산하게 되면 225 볼트가 되겠네요. 유기기 전력이요. 여기가 225 빼기 200 분의 200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번 12.5가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권선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직류기의 권선법, 가만히 있는 것을 계자요, 돌고 있는 놈을 전기자라 그랬습니다. 이 전기자의 권선법, 고폐의 중파라 그랬죠. 고폐의 중파. 그래서 제가 중권과 파권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중권만 기억하자. 중권을 우리가 병렬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병렬이로 쓰는 국수와 같고, 용도로는 저전압, 대전류에 쓰이고, 그 다음에 균합환이 필요하다. 왜요? 병렬에 쓰이니까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자라고 했었습니다. 1번 전기자 권선의 환상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딩동댕동. 고폐의 중파를 기억해 주세요. 2번 전기자 권선에는 고상권이 주로 사용된다. 맞죠? 표면을 따라 권선을 하는 거 고상권이라고 하죠. 3번 정류를 양호하기 위해 단절권.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배울 거냐? 동기기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단절권과 분포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동기기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단절권과 분포권, 정류를 양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직류기에서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우린 동기기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4번 볼게요. 4번이 답인데 왜요? 저전압 대전류는 뭐라고요? 중권이라고요. 고전압 소전류는 어디라고요? 파권이라고요. 우리 둘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뭐라고요? 중권만 우린 기억을 하자고요. 40번 보겠습니다. 타여자 발전기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혀가 살짝 꼬였네요.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뭐예요? 딱 봐도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같은 회로에 있으니 같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